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운 거는요, 요 개인 계정을 세팅하는 방법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커버 사진도 가볍게 바꿔봤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보란 설정하는 거, 그리고 게시글을 집어넣어 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았었죠. 자, 여기 잠시 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스토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스토리라는 기능은 눌러서 보시면 내가 사진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 텍스트의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진 스토리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눌러서 내가 기존에 이제 만들어 놨던, 예를 들어 어떤 컨텐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올려서 사진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회전을 하거나 크기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가 보이게끔 해놓고 텍스트 추가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치죠. 그래서 글씨를 어느 정도 보이게 할 것인지 색깔이 좀 띄어야 되겠네요. 깔끔함, 단순함 골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스토리에 공유를 하면은 스토리에다가 이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올릴 수가 있어요. 스토리라는 거는 뭐냐면 내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원래 타임라인에다 글을 적게 되면은 뉴스피드로 흘러가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토리에 올리게 되면 내 친구들, 내 페이스북 친구들이 이 위쪽에 이렇게 스토리를 보고 눌러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모먼트라고 좀 비슷한 서비스를 본 적이 있죠. 그것처럼 내 그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내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전달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토리는 24시간 동안 친구의 이 타임라인 위쪽에 스토리라는 메뉴에 보여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로고 같은 거를 선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어떤 강의나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올려서 선전을 하는 용도로 쓰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 저번에 조금 소개가 덜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룸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동영상을 올릴 때 쓰시는 메뉴예요. 그래서 룸스라고 해서 동영상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인사 같은 거 올릴 수도 있더라.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통화 같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아까 세팅하는 걸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오른쪽 상단 부분을 좀 보실까요? 자, 오른쪽 상단에 이 세모 부분 모양 보이죠? 이 세모를 눌러보시면 의견 보내기, 설정 및 개인정보, 도움말 및 지원해서 이런 메뉴들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설정 및 개인정보를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설정 메뉴부터 한번 확인할 건데요. 일단 요거는 이제 계정에 대한 설정을 맞추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이름을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인 이름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사용자 이름 URL이라는 부분인데요. www.facebook.com 뒤에 붙은 요거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 우리가 페이스북이 지금 계정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스북 개인 계정의 URL이 굉장히 복잡한 숫자 같은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내가 페이스북을 소개를 하고자 할 때 주소를 알려줘야 된다면 알아보기 쉽게끔 주소를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그게 바로 이 URL이에요. 수정을 눌러서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이름 부분은 영문과 숫자로 그러니까 간단한 주소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SJ 뭐 1997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변경 내용 저장을 하면 제 페이스북의 주소가 facebook.com/ 좀 전에 만든 사용자 이름으로 적혀 들어가게 되고요. 누군가한테 알려주실 때도 facebook.com/ 요거야 라고 알려주시면 누구나 주소창에다가 이 주소를 쳐서 내 계정으로 찾아올 수가 있겠죠. 해서 페이스북을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알려주고자 할 때는 가급적이면 사용자 이름을 적어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회원님의 이름을 포함해서 넣어라 라고는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존에 설정한 게 있어서 취소를 누를게요. 자, 연락처. 여기는 이제 연락처를 수정하는 란이에요. 네, 넘어갈게요. 광고 연락처, 그리고 기념 계정 설정이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페이스북을 쓰다가 뭐 돌아가신 경우에 뭐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거 결정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안 및 로그인. 여기에서는 이제 보안 설정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크롬으로 활동 중이다 라는 게 보이고, 갤럭시 노트 9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메신저 그 핸드폰이잖아요. 이렇게 로그인한 위치가 보여지죠. 자, 내 페이스북 정보. 여기서는 이제 회원 어떤 정보 확인 같은 거 들어가는 메뉴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 페이스북을 내가 없애고자 할 때는 계정을 비활성화 삭제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여기서는 이제 주요 설정이나 프로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활동에 대해서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넣을 건지, 뭐 또는 검색이나 연락을 할 때 친구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까지 나한테 친구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건지, 그리고 친구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사람. 요거는 뭐냐면 내 친구들을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할 거냐 이런 거예요. 페이스북에 친구로 등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만 보면 되겠죠? 그럼 나만 보기.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이나 연락 방법을 볼 수 있는 사람의 그 정도를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죠. 자, 저는요 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저를 찾는 게 싫어요. 그러면 나만 보기로 바꾸면 돼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냥 검색을 해서 내 전화번호를 적으면 나의 페이스북을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은 지금 저는 나만 보기로 바꿔놨죠. 자, 요거는 뭐냐면요. 페이스북의 외부 검색 엔진 결과에 회원님의 프로필이 표시되도록 하시겠어요? 라고 묻는 내용인데, 이 외부 검색 엔진 결과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구글에다가 누가 제 이름을 만약 적거나 해서 찾아봤을 때 페이스북이 뜨도록 할 거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뜨는 게 싫어서 아니오로 바꿔놨죠. 예전에는 페이스북에서 사람을 이제 찾는다라고 할 때 이런 크롬 창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장으로 가서 볼까요? 네, 나와요. 네이버, 뭐 알라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뭐 프로필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분들을 찾을 때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뜬 사람이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만약 찾는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도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을 찾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메뉴고요. 이 사람 아마 돼 있네요. 전 아니에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검색을 하도록 해놨다면 되는 거고, 저는 아니오니까 저는 못 찾아요. 자, 메시지 요청을 받는 방법에서 어디 있어요? 응? 아니오가 없는데. 아니오가 없어요? 자, 메시지 요청을 받는 방법입니다. 메시지 요청을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건데, 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채팅으로 받겠다 또는 메시지 요청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것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여기는 자, 얼굴 인식. 페이스북에서는 우리 만약에 사진을 올렸을 때 내 사진이나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인식 기능을 쓸 거냐 이런 건데, 그러면 다른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나랑 비슷한 사진이면 나 아닌지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아니오로 설정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마케팅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는 거라서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프로필 및 태그 쪽으로 가서 보죠. 자, 조회 및 공유. 여기서 내 프로필에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자, 프로필이라는 게 어디를 프로필이라고 하냐면 우리 본인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 보이는 이 타임라인 있죠. 이거를 프로필 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랑 내 친구들까지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프로필에 올리면 상대방, 내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그 글들이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이 여기다가 이제 친구들이 글을 남길 수 있게 해둔 의도 자체는 내가 글을 올리기도 하고 친구들이 방명록처럼 글을 쓰기도 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만약에 진짜 친구라면 이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지만 마케팅을 하기 위해 친구들을 많이 늘려놓은 경우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만약에 내 타임라인에 와서 글을 적게 되면 내 친구들한테 이 타임라인 글이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설정을 하는 거는 이 부분은 나만 보기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친구들이 내 타임라인에 글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만 글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밑에는 얘랑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프로필상에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애시당초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을 나만 보기로 해놨다면은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볼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죠? 보게 될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나만 보기로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나만 보기가 아니라 친구들도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놓겠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나만 보기로 맞춰야 일단은 게시글을 딴 사람이 올렸을 때 나만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둘 다 나만 보기 해놓으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있는 이 내용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스토리에 회원님의 게시물을 공유하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하네요. 아까 스토리라는 건 제가 보여드렸죠. 자신의 스토리에 제 게시물을 공유를 하게 되면 제 게시물을 본인의 스토리에다가 올림으로써 그 올린 사람, 스토리에 올린 사람의 상대방들한테 노출이 돼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리 퍼지는 목적으로는 허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굳이 내 게시물이 그렇게 딴 사람들한테 퍼지게 하게끔은 싫다라고 하면 해제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프로필에서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댓글 숨기기. 요거는 제가 그냥 해제를 해놨는데 필요하다면 체크를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 싫다 하면은 여기다가 적어서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댓글이 숨겨지게 하겠다.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번엔 태그. 프로필에서 내가 태그된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태그된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나만 보기로 해놨어요. 자, 그럼 태그라는 게 무엇이냐가 이제 또 궁금하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친구랑 사진을 찍었어요. 그 친구가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서 나랑 찍었다라는 걸 걸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그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태그가 걸려지면은 제 타임라인에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태그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프로필에 내가 태그된 게시물이 있다면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만 보기로 했을 때 나만 일단 그 게시글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회원님이 게시물에 태그되었을 때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공개 대상에 속하고 싶은 사람은, 추가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도 굳이 추가 안 할 거니까 나만 보기로 맞췄습니다. 자, 이 경우는 되게 좋은 뜻이긴 하죠. 친구랑 같이 찍었다라는 게 같이 연결되는 태그니까요. 일단 좋긴 좋은데 좋은 뜻일 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역시 좀 야한 사진이나 안 좋은 사진을 저랑 연결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타임라인에 넘어가게 되고 또 보여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저는 부정적으로 그냥 나만 보기로 맞춰놨어요. 자, 검토. 회원님이 태그된 게시물이 회원님의 프로필에 표시되기 전에 미리 먼저 점검하시겠어요? 이거는 여기서 이미 해제를 해놓고 나만 보기를 해놨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설정으로 해서 먼저 검토하는 걸로 맞췄습니다. 자, 사람들이 회원님의 게시물에 추가한 태그가 페이스북에 표시되기 전에 먼저 검토하시겠어요?
자, 이것도 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 게시물에, 내 게시물에 추가한 태그가 있을 때 그 태그가 페이스북에 표시되기 전에 내가 먼저 페이스북에 표시될까요를 체크해서 검토하겠냐,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그를 해요. 이 사람이 나다라는 거를 태그를 해가지고 걸어 놓는 건데, 그게 이제 검토하라는 알림이 뜨게 되고요. 이게 이제 태그를 허가를 했을 때 태그된 사람과 그 친구들에게 제 게시물이 공개가 돼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검토는 가급적이면 활성화를 해놓는 게 좋겠죠? 자, 전체 공개 게시물로 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나를 팔로우할 수 있는 사람을 설정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팔로워들을 어느 정도까지로 설정을 할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일단 마케팅을 위해서라면 전체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전체 공개 게시물 댓글 다는 사람도 저는 전체 공개로 해서 설정을 했고요. 게시글에 대해서 알림도 전체 공개로 알림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자, 공개 프로필 정보. 요거는 이제 제가 프로필을 넣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클릭할 수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다룰 거냐, 이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달진 않았고 친구를 저는 설정을 해놨네요. 자, 요거는 뭐냐면 페이스북 외부 미리 보기인데, 공개 그룹의 게시글이 만약에 페이스북 외부로 사람들을 노출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이제 미리 보기를 해서 볼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차단이라는 거는요, 친구 중에서 안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사용자를 차단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 어떤 댓글을 적거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게 차단을 시켜주는 걸 차단이라고 합니다. 자, 뭐 위치는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모바일에서 위치 기록을 설정하시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이 요즘 이걸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가입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모바일에서 나의 위치를 페이스북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페이스북이 타겟팅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그 위치로 사람들한테 광고를 송달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특별하게 뭐 보여지거나 하는 건 아니라 예를 하시거나 아니오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언어 및 지역 부분이에요. 보통은 한국어로 쓰시겠지만 외국에 나가셔서 쓰신다면은 이런 언어를 바꿔서 쓰실 수도 있겠죠? 스토리, 알림. 자, 이쪽에 이제 알림은 우리가 페이스북으로부터 받는 알림들을 어떠한 알림들을 받을 것인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댓글이 달린 거를 내가 알림을 안 받겠다 하면 해제를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태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만약 태그된 거를 알림을 받을 거면은 받기, 아니면은 뭐 친구 거만 받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알림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는 해제 쪽으로 해놓는데, 중요한 것들은 체크를 해서 허용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해제로 놓으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알림이 문자로 오게 되면, 소리로 이제 오게 되면요, 꽤나 많이 오는 경우는 좀 시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해제 쪽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받아야 되는 알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신저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 메신저는 체크를 해놓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간단하게 설정만 좀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 지금 간단히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혹시 설정하는 부분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좀 질문을 받을게요.